내가 낄 자리인지 아닌지를 주의해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냥 저녁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에 내가 낄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와도 되는데 괜히 껴서 내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 그러면 괜히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낄끼 빠빠잖아요.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신사임당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보기 싫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나이 들어서 보기 싫어하는 행동 몇 개 있죠. 젊은 사람들한테 반말하는 거잖아. 본 지도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반말하는 거. 그리고 하대하는 거. 아랫사람 치고 확 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없죠. 지가 너 언제 봤다고. 그리고 젊은 시절의 내 경험에 비춰서 지금 벌어진 현재 상황을 그냥 예단한다 그러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이거 내가 해본 거니까 나 다 알아. 이거 내가 다 아니까 이건 그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싫어해요. 인간이란 존재는 되게 액티브하고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온정적이고 조용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고 행동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니들은 잘 모르니까 내 말 들으라는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같이 만나기 힘들어하고. 또 있어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불편한 거 물 따라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젓가락 놔주는 거, 고기 굽는 거 이거 다 니들이 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것도 행동으로 나오면 더 나쁘죠. 근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로는 대놓고 니들이 이거 다 해줘 말은 안 하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해.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거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 게 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냥 단정적으로 이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재수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나이 들었을 때 그때 내 나이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젊은 사람 흉내내고 내가 젊을 때 했던 거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체력에 맞지 않는 과음 그리고 뭐 노래나 옷차림 이런 것도 젊은 사람이 할 만한 거 하겠다고 자꾸 나서는 거 이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걸 다 정리하면 그거죠. 예의 범절을 강조하고 뭐 그건 좋아요. 예의 있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나이 들면서 나이 젊을 때 나이 든 사람한테 상명하복처럼 네 거리고 까라면 깐다고 자기는 그러고 살았으니까 나랑 같이 있는 젊은 사람들도 그래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보상 심리라고 하는 거죠. 종로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화 푼다라는 게 좀 상실감을 느낀 걸 여기서 보상을 받겠다는 거니까 나 젊을 때 희생했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희생해 하는 마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원래 인간 심리 기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일 레벨이 낮지만 가장 흔한 게 남 탓이라 그랬잖아요. 투사. 근데 그거 다음으로 흔한 게 전치거든요. 여기서 뺨 맞고 저기 가서 화풀이 하는 거. 어쩌면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잘해줘. 그걸 원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전치의 심리. 여기서 잃은 걸 여기서 얻으려는 얄팍한 인간 심리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습관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게 사람마다 또 상황 따라 되게 다를 수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낄 자리인지 아닌지를 주의해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는 연말 무슨 직장 송년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이는 동료들끼리 모이는 선후배들끼리 모이는 그냥 저녁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에 내가 낄 건지 아닌지를 좀 먼저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예의상 불렀는데 안 와도 되는데 괜히 껴서 내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 그러면 괜히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 용어로 낄끼 빠빠잖아요. 그거 잘하는 게 나이 들면서 해야 될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도 조금 주의해야 될 일 같아요. 사실은 부르긴 해서 가긴 갔는데 그냥 말은 특별히 안 하고 가만히 있다만 와도 되거든요. 불러준 자리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좋은데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심지어는 내 성격이 약간 좀 히스테리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좌중을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이러는 어른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 모임 자리에 연락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 선생님 중에 이제 퇴임하신 분인데 후배들 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늘 불러요. 오시면 늘 후배들 얘기 듣고 하다못해 음식을 하나 시켜도 난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니들 원하는 거, 당신들이 원하는 거 하라 그러고 무슨 의견은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하고 있어도 자기 의견 별로 얘기 안 하시고 잘 들으시고 옛날 아침 방송에 할머니 탤런트 김영자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나이가 들었다. 쉽게 말하면 사회의 어른이 됐다라고 했을 적에 어떤 자리에 참석할 때는 그 정도의 자세를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게 아닌가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누가 불러도 음식값, 음료값은 내가 내는 거다. 누구한테 대접받는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원래 돈에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괜히 말로 내가 아랫사람들한테 하다 보면 내가 선배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윗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자꾸 나와요. 그냥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면 밥값 내주세요. 그리고 커피값 내주고 그게 내 마음을 전달해요. 아니 왜 엄마 아빠하고 사이 안 좋아서 조금 떨어져 살아도 그냥 월급 받으면 뭐 달에 10만 원 또 막 돈 좀 있으면 50만 원씩이라도 부모님한테 보내드리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다 생각하고 보내드리는 것처럼 젊은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도 나이 든 사람이라면 그걸 기본으로 하는 게 내 경험과 지식을 나눈다는 핑계로 꼰대짓 하지 말고 일단 그런 마음부터 돈이라는 이름에 담긴 마음부터 전달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이가 들수록 자주 화를 내게 되는 건가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왜 공자님이 40대 때는 어떻고 20대 때는 어떻고 몇 대에는 뭐 귀가 순해지고 뭐 몇 살 더 먹으면 세상 이치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나이 먹으면서 어때요? 그 나이에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말짱 거짓말이에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는 분도 있는데 성장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 수련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그러면 성숙해지겠죠. 근데 나이 먹는 거랑 성숙해지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심리적으로 힘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롤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팀장이라서 밑에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거렸는데 그리고 내가 부사장이어서 굽신거렸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힘도 예전 같이 없어요. 그리고 피크를 찍었으니까 이제 재력도 이제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졌는데 나한테 좀 굽신거리고 그냥 형님 아니면 아유 팀장님 그러던 친구들이 은근히 뻣뻣해지면서 무시하는 것 같은 눈빛을 나만 느끼는 거겠죠. 거기서 섭섭함을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괘씸함을 느끼는 거고 이런 분들이 왜 드라마 보면 멀쩡히 잘 있다가 술 한잔 들어가서 취하면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게 나이 먹어서 화내는 근본적인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세월은 계속 지나가는 거고 젊었던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서 사회를 이끄는 거잖아요. 옛날 386이 지금 586, 686이 된 것처럼. 근데 막상 내가 나이가 들고 나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하고 싶어 하지. 왜 노화 중에 무장형 노화라는 게 있거든요. 늙음을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으려는 사람들, 뭐 정치계나 재계나 아니면 작은 직장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학에도 은퇴하셨는데 계속 사무실 달라고 그러고 계속 학교 나오는 교수님도 계세요. 절대로 나는 은퇴하지 않아. 내가 잘못하는 건 니들 때문이야. 젊은 애들 때문이야. 보기 별로 안 좋죠. 이게 또 이제 체력적으로는 약해지니까 뇌신경도 약해져요. 전두엽의 기능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전두엽은 감정을 통제하고 자제력을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감정 컨트롤 능력도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노화되면서도 생기지만 갱년기가 지나면 여성들도 새벽 1시나 12시 넘어서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 늘 봐주다가 갱년기 지나서 이제 폐경될 때쯤 되면은 저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감정 컨트롤, 참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성인이어도 중년기를 지나가면서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화난다고 아무한테나 그 감정을 풀진 않잖아요. 누구한테 풀겠어요? 만만한 사람들한테 풀거든요. 누가 만만하냐 하면 집에서는 만만한 자식이 하나 있을 거고 자식이 3명이어도 그중에 1명한테 풀어요. 그리고 며느리 하나, 착한 며느리 하나 있으면 그 며느리한테 화풀이를 주로 하고 또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다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깔때기처럼 제일 만만해 보이는 친구한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겠죠.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요새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아직은 중년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 보면 우리 과에 내 위에 몇 명 없거든. 없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전공의 때 내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던 그 은퇴하신 교수님이 그 당시에 내가 전공의 1년차, 2년차 때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거나 나보다 젊어 심지어. 이거 나이 들어서 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요새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나이가 들면서 내 일은 내가 하는 게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젊을 때 일을 시작할 땐 모든 걸 내 손으로 다 하잖아요. 커피도 내가 타 먹고 컴퓨터도 내가 켜고 피디님도 구상도 내가 하고 그거 타이핑도 내가 하고 그거 파워포인트도 내가 만들고 편집도 내가 하고 근데 점점 내가 조금 나이가 들고 회사에서도 직급이 좀 높아지면 그 일을 여러 명의 젊은 사람들하고 나눠서 하잖아요. 나눠서 하고 나는 그거 전반을 아우르고 또는 지시하고 또는 전반 퀄리티를 그냥 다스리는 일을 주로 하는 때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피크를 찍은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그 메인 책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도 나는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내가 일을 처음 할 때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할 일이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지 않으면 섭섭하게 돼요. 이거 왜 쟤네들이 안 도와주지? 이거 옛날에는 쟤들이 다 해준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요새 집에서도 하다못해 밥도 제가 한번 자주 하려고 하고 물론 무슨 민족이나 무슨 팡의 역할 도움을 많이 받긴 하지만 스스로 하는 거를 하나라도 더 늘려나가는 게 사실은 내가 다 하던 것들인데 1, 20년 동안 잊어먹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게 내 품격 유지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나가다가 아니면 직장에서 가다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 보이면 그건 누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옛날에 나이 드신 교장 선생님 지나가다가 휴지 떨어진 거 있으면 본인이 줍는 교장 선생님이 있고 지나가던 애 불러가지고 저거 주스라 그러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누구 좋아해요? 본인이 줍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대접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접은 대접해 달라고 해서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대접할 만한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대접을 받더라고요. 내가 굳이 나를 잘 대해주세요라고 안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은 조금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챙겨줘요. 근데 대접받을 생각을 하면 내 마음 컨디션이 안 좋아질 거예요. 기대를 저버리면 마음도 더 편해져요. 반대로 기대를 많이 하면 섭섭함도 더 많아지니까. 엄마들 많이 알아요. 교회나 성당 가서 맨날 저한테 와서도 하는 얘기거든요. 아우 이제 늘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요. 이제는 다 흘려보내려고 노력해요.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다 부처님 예수님이잖아요. 다 못하면서 말로만 다 내려놓는다 그러지 실제로 내려놔야 돼요. 첫 번째 대접받을 생각을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 애매한 자리 있어요. 젊었을 때 차라리 내가 가면 상 차리고 직접 음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면 내가 가야지.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야. 그러면 가야죠. 근데 갔는데 내 자리가 애매해. 가서 일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서 내가 뭐 메인 주인공도 아니고 그냥 박수만 치고만 나와야 된다. 그런 자리 우리 결혼식장 가면 어떻게 해요? 가서 부주만 하고 오죠? 똑같습니다. 포지션이 애매한 자리는 가지 마세요. 가서 거기서 원하는 것만 하고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생활은 무엇인가요? 교과서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인이나 친구들과 같이 하는 운동, 음악, 예술 활동 이런 걸 많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보니까 주변에 그림 그리기, 서예, 글쓰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는요. 시어머니가 그 서예 글쓰기 한 거를 작품전 하나 하고 나면 자꾸 집으로 보낸대요. 그거 둘 데가 없어 이제.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이 그런 글쓰기나 또는 그림 그리기를 접을 때 언제 접냐 하면 더 이상 작품을 둘 곳이 없을 때 그 취미 활동을 접는데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라는 건 뭐였냐 하면 나의 지력을 향상하고 뭐 손기술을 해서 뭐 병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하고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대화 나누면서 뇌신경이 녹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액티브하게 사람 만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동호회에 가서 그림 그리고 운동하고 골프 대신에 요새 하는 파크 골프 뭐 이런 것도 무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글쓰기도 하시고 서예도 좋고 아니면 교회나 성당에서 기도 모임이나 봉사 모임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늘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왜 고등학교 동창들 모이면 10명한테 연락하면 실제 모이는 거 6명, 7명, 뭐 어쩔 땐 5명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모임을 한 2억에는 만들어 놓으셔서 이거 안 되면 요 모임을 가는 것도 괜찮고 중요한 건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독서 또는 드라마 보기. 젊은 시절 재밌겠다고 나중에 볼 영상으로 해놨는데 못 본 드라마들 되게 많을 거예요. 드라마 보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뒷산 걷기 뭐 이런 취미를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해야 됩니다. 간혹 남자분들 중에는 나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50대 중후반 또는 60대 초반 요새 기준으로는 되게 젊은 나이거든요. 근데 이때 직장 그만두고서 집에 있으면서 친구라고는 딱 한 명 남았어. 누구? 부인. 부인만 남으니까 부인 치마만 잡고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부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인도 자기 내 친구도 있고 내 할 일도 있는데 혼자 지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취미. 그 많은 취미 중에 이 취미는 내가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건 다 다르니까. 운동과 관련된 체력 단련과 관련된 취미는 꼭 하나씩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운동 잘하지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가 않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을 일부러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을 정해서. 저 계획파잖아요. 시간 정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창수 운동 가방 들고 나가는 것만 봐도 기특해요. 농담이죠. 노년에 운동을 안 하면 다리 힘이 빠져서 일찍 집에 자리 보존해요. 자리 보존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온 식구가 힘들어집니다. 운동 취미는 꼭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의 조건 중에 알아서 자기 건강, 자기 외모 관리해주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인들도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내 남자가 물론 30년 데리고 살았지만 내 남자가 알아서 체력 관리도 좀 하고 알아서 몸 관리도 좀 해서 술 담배 좀 끊고 뭐 당뇨병 같은 거 없게 좀 관리도 좀 잘하고 몸 관리도 좀 해가지고 좀 살도 좀 들쪄서 좀 날씬하고 피부 관리도 지가 좀 알아서 하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이쁘고 잘생기고 다 차은우 같이 생기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왼수지. 지 몸도 관리 못하고 나니까 데리고 살지.